네, 안녕하세요. 중앙중 3학년 여러분. 네 번째 시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PT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디에 세워졌는지 알고 계시나요? 어디에 세워졌냐면, 짠!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곳은 어디이냐?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이 여자는 누구냐? 당연히 여기 서 있는 여자는 나겠죠. 역사 선생님입니다. 그럼 내가 있는 이곳은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딱 보자마자 아무런 편견 없이 여기 딱 보면은 굉장히 유럽 스타일의 곳입니다. 과연 이곳은 어디이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디에 세워졌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짠! 제가 직접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에 다녀온 사진입니다. 하나 여기서 퀴즈를 내면은 자, 여기 있는 선생님과 여기 있는 선생님 중에 어떤 게 최근일까요? 네, 어떤 게 최근인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제 당연히 역사 선생님이니까 가야죠. 갔을 때 연예인을 봤어요. 연예인을 봤는데 이 사람이 누구게요? 이 사람은 슈퍼주니어의 최시원이라고 합니다. 막 여기가 되게 입구 하나에 출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딱 출구에 나왔는데 연예인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웅성웅성해요. 그래서 거기서 기다렸어요. 어떤 연예인이 오길래 궁금하네. 저도 연예인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다렸는데 웬걸 저 최시원이 딱 나옵니다. 그때 같이 갔던 사촌 동생이 슈퍼주니어의 굉장히 팬이었기 때문에 사촌 동생을 위해서 제가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는데 그래서 사촌 동생은 저 최시원과 같이 찍은 사진도 있지만 저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연예인이구나 라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여기 나오시는 분도 굉장히 TV에 많이 나오는 서경덕이라는 교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둘이 같이 뭐 역사 하러 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곳은 중국 상하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어 시간에 상하이가 어디에 있는지 배우셨나요? 중국 상하이라는 곳인데 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그것도 상하이라는 도시에 세워졌는지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운동이 일어나고 이때 이제 사람들이 뭘 느끼냐? 우리의 구심점이 될 만한 정부가 필요하다. 물론 이 정부는 공식적인 정부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식민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정부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구심점이 되는 임시정부를 세우자라는 이제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오면서 임시정부 이후에 여러 군데에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3가지지만 실제로는 뭐 한 6가지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임시정부가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건데 하나는 바로 연해주에 있는 대한국민의회라는 곳이 있었고요. 하나는 이제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경성. 실제로 사실 서울에서는 독립운동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서울이 우리의 수도였기 때문에 경성, 서울에서 한성정부라는 이렇게 3가지가 이제 세워지고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많이 이쪽에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죠. 결과적으로는 어디에 세워졌냐? 짠,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3가지 가장 유명했던 이 정부가 하나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냐? 바로 상하이에 하나로 통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된 정부의 대통령으로는 이승만이 선출이 되고요. 그리고 국무총리로는 이동희라고 연해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인데 이 이동희가 이제 국무총리로 2인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서울도 아니고 연해주도 아니고 왜 생뚱맞게 중국 상하이에서 정부를 수립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일단 연해주 지역 솔직히 여기는 어디냐면 우리나라랑 가까워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막 여기서 국내로 잠입하기도 굉장히 쉬운 지역입니다. 러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주로 무장 독립투쟁을 굉장히 많이 주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성정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서울에서는 사실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일본이 워낙 너무 빡세게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독립운동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상하이 같은 경우는 어떠한 유리한 장점이 있었냐면, 상하이는 서양 열강들의 조계지라는 곳입니다. 조계지가 어디냐면 개항장에 외국인이 자유롭게 통상하고 거주하며 치외국권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에요. 즉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뭐에 유리하냐? 외교 독립. 그러니까 서양 열강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일본에게 지배받고 있어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프랑스 조계지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프랑스 조계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가기가 좀 어렵지만 중국 상하이에 가면은 중국 상하이에 신천지역이라고 있어요. 신천지역에 딱 내리면 거기서 한 600m 걸어가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딱 나오는데 거기가 바로 프랑스 조계지였기 때문에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준 사진처럼 유럽풍의 스타일의 느낌이 나고 현재까지도 굉장히 유럽적인 스타일이에요. 제가 어떻게 잘 알고 있냐? 이제 상하이로 여행도 갔었지만 제가 대학생 때 상하이에 한 달 정도 약간 한 달 살기 정도 같은 거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하이 지역에서 막 온갖 곳을 돌아다녔는데 아무래도 역사 선생님이다 보니까 그 임시정부가 뭔가 애틋해서 자주 가고 그 곳을 되게 좋아했는데 거기가 가보시면 이제 막 프랑스처럼 노점 카페도 있고 그런 느낌이에요. 여튼 이건 너무 TMI고 상하이가 이제 그런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외교에 유리하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본토에서 멀기 때문에 일본의 탄압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특히 임시정부가 프랑스 조계지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들도 함부로 프랑스 조계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잡아갈 수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 임시정부를 만듭시다 하고 땅땅땅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물론 아무래도 본토, 우리 한반도에서 좀 멀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힘든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두 가지 유리한 점을 위해서 상하이에다가 임시정부를 수립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학습지에다가 왜 상하이에 세웠냐? 라고 물어보는 부분에 두 가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따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헌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상하이에서 이제 우리 한반도까지 너무 멀다 보니까 연락망이 지금처럼 막 전화를 할 수도 있거나 뭐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러한 연락을 위해서 연통제와 교통국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연통 말 그대로 연락, 통신 줄임말이겠죠. 그래서 정부 문서와 명령 전달 그리고 분자금 송부 등 이렇게 국내와 임시정부 상하이를 연결하기 위한 제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교통국 역시도 통신 기관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고 연락하는 이러한 업무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되면은 이게 일본에게 발각이 되면서 실제로는 이게 역할을 제대로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저 멀리 있는 상하이와 우리 국내 한반도를 연결하기 위한 이제 그런 연결책들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독립공채라는 걸 발행하고 독립신문을 발행하게 됩니다. 여기 독립공채라는 말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딱 보면 이거 그냥 무슨 증서같이 생기고 여기 돈이 적혀 있어요. 보이세요? 독립공채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임시정부에 돈을 기부를 하면은 독립이 되고 나서 그 돈을 갚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보증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해방 이후에 국가에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걸 독립공채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어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독립신문, 근데 우리 독립신문 옛날에도 한번 배운 적 있어요. 독립신문 언제 배웠죠? 바로 서재필의
독립협회에서도 독립신문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같은 신문입니다. 자, 근데 서재필의 독립신문은 독립협회에서 만든 거고, 여기서 말하는 독립신문은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신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문을 이제 쓴 기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나중에 유명한 친일파가 되는 이광수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도 나중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김규식, 우리 3.1운동 했을 때 3.1운동의 배경에서 봤던 김규식이 파리강화회의 대표로 파견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외교기관인 구미위원부라는 걸 설치해요. 이건 사실 근데 미국에만 있는 건 아니고 뭐 파리에는 파리위원부도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구미위원부에서 활동했던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구냐? 여러분들 여기 사진에서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자, 이 한쪽, 이 파리 김규식에서 김규식 찾아볼 수 있겠어요? 김규식은 이 사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에서 유명한 사람은 뿅, 이 사람.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그쵸. 바로 이 사람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자 그때 당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스날리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근데 뭔가 궁금증이 생기지 않아요? 봐봐요. 3.1운동 있었고요. 3.1운동의 결과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어요. 4월에. 근데 지금 임시정부 활동 중에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를 갔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선생님, 김규식의 파리 강화회의는 3.1운동의 배경 아니었나요? 그럼 당연히 배경이면은 먼저 있었던 일이잖아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진짜 똑똑한 거야. 아주 예리한 친구예요. 자,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로 출발한 게 언제였냐면 2월이에요. 자, 근데 봐봐. 여기가 상하이야. 여기가 파리야. 지금 비행기로 한 10시간 가나요? 비행기로 10시간 가는데 여기를 기차 타고 걸어가고 하면 얼마나 걸렸겠어요? 한 4달 걸려요. 얘가 이미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 임시정부가 세워져 있는 거야. 이전에는 김규식은 신한청년당이라는 그냥 독립운동 단체의 대표로 파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막 가고 있는 와중에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이 사람은 그 전에 신분은 신한청년당이라는 독립운동 단체의 회원 대표였는데 가고 있는 와중에 이 사람의 신분이 뭘로 바뀌냐? 임시정부 관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고 있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임시정부의 관리로서 파리 강화회의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한 시간 텀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꽤 파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강화회의에 있는 여러 나라에게 알리기 위해서 힘을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갈 때는 임시정부가 세워지기 전이었지만 가서 활동했을 때에는 이미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임시정부의 관리로서 자기도 모르게 관리가 되어서 활동을 했다. 그래서 여기 포함되어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약간의 멘붕이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번 보고 잘 생각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헌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도 영향을 미치는 헌법 내용인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거 같이 한번 살펴보자면 제2조 한번 볼게요.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민, 백성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국민 주권의 원리고요. 5조 입법권은 의정원, 행정권은 공무원,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한 3권 분립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국가냐?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OT 때도 이제 우리가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의 두 가지 키워드가 독립운동과 이제 민주주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삼권 분립을 항상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어요. 내가 정치를 잘 모르고 뭐 그러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항상 국민으로서 이 나라가 삼권 분립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꼭 보셔야 합니다.
상권 분립이 무너지는 순간 그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어요. 상권 분립이 안 되는 국가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북한이랑 중국이죠. 그런 나라들은 권력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공산당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입법 국회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행정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하는 거고요. 사법 검찰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옛날에 17세기에 몽테스큐에라는 사람이 유럽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권 분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상권 분립이 무너지는 순간 그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치를 몰라도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항상 이 상권 분립은 예의주시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이 제정되었다. 5번째 활동이죠. 자,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 사실 이미 만들어진 초창기부터 삐그덕삐그덕 거려요. 왜냐하면 여러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관리로서 참여를 하지만 각기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1920년대부터는 민족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무정부주의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념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 방법도 이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임시정부는 사실 탄생 초기부터 삐그덕삐그덕 거리다가 얼마 안 돼서 임시정부가 언제 되어지냐면 1919년 4월에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1923년에 분열이 돼요. 분열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라는 게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막 싸우고 나갈 사람들은 나가고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서 이 독립운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게 사실 김구였어요. 김구보다 이때 당시에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분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서로 막 싸우면서 임시정부를 다 탈퇴하게 돼버리고 그 탈퇴하고 남아있는 임시정부를 지켰던 게 이제 김구 선생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2명 우리 이미 배운 사람들이고 1학기 때 내가 사진을 다 보여줬던 사람들인데 혹시 누군지 알 수 있나?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자, 여기 있는 이분은 역사학자였던 단재 신채호 선생이고요. 여기는 신민회를 설립했던 안창호 선생입니다. 이 두 분은 어떻게 이제 의견이 대립이 됐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 독립은 무장으로 해야지, 싸워야지, 직접 싸워야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안창호 같은 경우는 외교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독립운동을 해야지, 외교 그리고 우리가 계몽 공부를 해서 독립을 해야지라는 이러한 독립운동의 방법과 그리고 이념, 사상의 차이로 인해서 결국에 빠른 시간 내에 분열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분열이 된 사실 임시정부는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어 점점 막 힘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힘들어진 와중에 김구가 선택한 묘안이 바로 한인애국단이라고 해서 이몽찬과 윤봉길의 의거가 이제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1930년대 독립운동 할 때 배우도록 할 거고요. 임시정부의 활동 오늘 기억해야 될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배울 내용이고 이제 그 다음은 형성평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형성평가에 총 6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여기서 일시 정지하고 형성평가 문제 풀어본 다음에 다시 영상을 듣도록 해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창사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어디 있습니까? 그쵸. 방금 오늘 했죠. 상하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막간 2번째 퀴즈. 어떤 게 더 젊었을까? 한번 보세요. 왜 물어보냐면 자꾸 반대로 사람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과거가 더 나이 들어 보이나? 아무튼. 자, 2번째. 3.1운동의 배경이 된 것은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주창한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 주장을 뭐라고 합니까? 민족 자결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영향을 받아서 3.1운동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3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내외 연락을 하기 위해서 연락과 통신을 하기 위한 두 가지 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연통제와 교통국이다. 공통적으로 통자가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굴까? 자, 네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외교 활동을 위해 미국에 설치한 기구는 무엇일까요? 이분 누굽니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이 사람이 활동했던 곳은 국미위원부라는 곳입니다. 다섯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이다. 밑줄 내용이 무엇이냐? 이게 아마 여러분들 학습지엔 기억으로 나와 있고, 이게 미은으로 나와 있죠. 기억,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민 전체에 있다. 국민 주권의 원리죠. 그리고 니은, 대한민국은 입법권은 의정원, 행정권은 국무원,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함. 삼권 분립, 이 삼권 분립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바탕, 근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6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가 중요하죠. 우리 시험 볼 때는. 왜 번호가 없지? 1, 2, 3. 1.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이 발표되었다. 맞죠? 3일, 3월 1일, 28, 2월 8일이죠. 당연히 28 독립선언이 먼저 발표되었습니다. 2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이 일어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자, 뭐가 먼저야? 3.1운동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임시정부 수립은 4월이에요. X. 3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치 형태로 민주공화정을 채택했다. 입니다. 여러분들 공화정이라는 거 내가 1학기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신민회에서 공화정을 추구한다라고 형성평가에서도 나왔는데 공화정이라는 건 무엇이냐? 대표를 선출하는 것. 그 방법을 사용했다. 그래서 민주공화정 채택한 거 맞습니다. 사실 이건 내가 방금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형성평가 풀면서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진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은 교과서 48쪽에서 51쪽까지니까 여러분들 복습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1910년 그리고 20년대 독립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다음 주에 같이 한번 보고요. 원격 수업이 일주일 늘어나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 열심히 듣고 9월 20일, 9월 20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